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.95%, 코스닥은 마이너스 2.46% 양시장 나란히 하락 마감을 했고요. 뭐 단순히 수치적으로 오늘 뭐 조정을 보여서 뭐 장이 좀 힘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뭐 오늘까지 한 4일간 계속해서 음봉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,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폭락 후에 어떤 그 전체적인 뭐 테마 섹터 종목들을 할 거 없이 싸다라는 뭐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좀 있는 가운데서 들어오는 매수세의 그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?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저가세부터 한, 제가 느끼기에는 한 750포인트 정도까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져요. 그래서 물론 750포인트 넘어서서도 충분히 상승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조금 재미를 느꼈을 만한 구간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사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750 넘어서서부터는 사실상 지수는 숫자적으로는 오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꼈던 뭐 감정이라고 하면은 내 종목은 시장에 비해 조금 뭐 약하네, 혹은 뭐 별로 재미가 없네. 그리고 그나마 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어떻게 뭐 좀 해볼 만한 구간이었지만, 사실상 800 여기서 이제 지금 8월 한 중순부터 지금 이제 9월 달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한 한 달 반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요 구간 안에서는 사실상 크게 우리가 뭐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시장도 아니었다고 보여지고, 뭐 지수는 지금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구간에서도 사실 지수가 오르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. 그런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 더욱 좀 재미가 있기가 힘든 그런 지금 시장의 질적인 면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많이 그 시장 안에서의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은 가장 뭐 큰 문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부분이 있고, 여기서 시장을 더 폭발적으로 부양시킬 만한 호재가 일단은 없죠. 근데 반대로 여기서 시장이 하락할 만한 이유는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죠. 그 어떤 악재보다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비싸다, 혹은 너무 많이 올랐다, 이 두 가지가 있죠. 뭐 사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어떤 수급으로 매수세로 좀 더 깊은 조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추세 하락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구간들에서 잘 버텨왔는데, 지금 이제 최근 장은 조금 그 개인들의 수급만으로는 버겁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놓여진 것 같고요. 지금 뭐 코스닥도 보면은 코스피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급이,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연일 외인가 기관에서 매도세를 좀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그 주식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근데 주식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. 그런 상황에서 좀 주식을 좀 매도세로 좀 포지션을 잡아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, 일단은 우리 증시로 따지면 거의 항상 명절 전에는 시장의 질이 좀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긴 연휴를 좀 앞두고는 그랬던 것 같고, 뭐 미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대선 이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방향성을 못 잡고 혼조세로 계속해서 좀 일관된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이번에 있었던 뭐 이제 FOMC 회의에서도 뭐 좀 특별하게 시장을 더욱 더 부양시킬 만한 발언은 없었고, 어떤 그 좀 그 말의 의미를 좀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좀 할 만큼 다 했다, 시장도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지니 이제 나머지 뭐 카드는 정부 쪽에서 꺼내면 꺼내야지 우리 쪽은 일을 할 만큼 다 했다. 그리고 당분간은 뭐 2023년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다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을 여기서 더 부양시킬 만한 멘트는 없었죠. 아무튼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. 우리 증시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
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고 그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요.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승을 시킬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 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. 그러다 보니 조금 조정 구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은 저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요때 정도 제가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봤고요. 여기서 얘가 상승 추세에 대한 그 에너지가 좀 남아 있었더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에너지가 있게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좀 찝찝합니다. 사실상은 다시 한번 여기 저점을 깨는 모습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고 61선도 좀 일단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고요. 지금 미국 선물도 나스닥 뭐 다우도 마이너스 1.4% 가까이 밀리고 있고 나스닥도 뭐 마이너스 0.94 정도 되니까 일단 오늘 개파락을 좀 미국 현물 시장이 개파락을 좀 시작했다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만약에 좀 이런 식으로 살짝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우리가 좋은 신호로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, 만약에 뭐 이제 드라마틱한 좀 반등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음봉 뭐 반등 나올 때는 찔끔 요런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 안에서 만 포인트랑 뭐 요 정도 구간 박스권 안에서 미국 대선이 있을 11월을 앞두고 10월 장세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힘든 그 박스권 장세가,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기반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가장 큰 이벤트는 당연히 미국 대선이고요.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, 차라리 지금 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 구도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히 좀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앞서는 상황이면 오히려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뭐 격차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고, 또 하나 문제점이 11월에 이제 대선 때 뭐 우편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또 끌어갈 가능성도 보이고요. 이것에 대해서 뭐 혹시라도 뭐 이제 트럼프가 졌는데 결과에 대해서 뭐 자꾸 뭐 승복하지 않고 질질 끄는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은 이 결과 또한 11월 뭐 길면은 뭐 중순 넘어서까지 이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것 또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. 아무튼 시장은 무엇이 됐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. 네,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, 두 번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조정 구간에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 우리 증시는 뭐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뭐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우리가 좀 바랬던 21선 800한 70포인트 정도의 지지는 하지 못하고 종가상 이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며칠 정도 더 조정이 일어나면서 한 800한 50까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. 마지노선은 한 850 정도로 보고 있어요. 850을 혹시라도 여기까지 추가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실패한다면 그 다음은 한 61선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. 요 부분 좀 체크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저희 리딩바 뭐 매매한 거 두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좀 사실 올해 웬만하면은 제가 뭐 종목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으려고 좀 하는 편인데,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좀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은 조금 이제 큰 손절로 이어졌던 매매고요. 저희가 매매가 들어갔던 게 요 정도 구간에서 매매가 좀 들어가서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요 구간 안에서 좀
가격 방어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적 발표를 이때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동반해서 조금 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. 그래서 진입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뭐 실적이 뭐 아주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었죠. 좀 좋게 나왔고 저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홀딩을 했던 건데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으니 실적 발표와 함께 재료 소멸이 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망 매물이 출현을 하면서 투매가 나와버려가지고 좀 대응하기가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손절은 할 건데 좀 반등 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손절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버티고 있었고요. 근데 코로나 이제 3차 대유행이 갑자기 좀 시장에 어, 이 한국 알코올이라는 종목으로 보면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좀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줬죠.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뽑아내면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19,000원까지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홀딩을 했는데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쭉쭉쭉 좀 밀려가지고 또 여기서도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요거는 뭐 제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매매가 되겠죠. 좀 빨리 손실 인정하고 끊어내지 못했던 그런 매매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웬만하면 61선 거기서 더 가도 121선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뭐 조금 미련을 가지고 무리하게 홀딩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. 아무튼 저번 주 금요일 날 요때 이제 손절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정리가 되었던 종목이 되겠고요. 그 다음은 심택이라는 종목이었고 이때 당시에 조금 시장 분위기가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IT 뭐 반도체 휴대폰 부품주 이제 PCB 관련주인데요. 이쪽으로 수급이 좀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차트도 상당히 괜찮았고요. 섹터 자체도 뭐 오랫동안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IT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되었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접근이 들어갔었습니다. 근데 시장이 조금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. 거기다가 뭐 잠깐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IT 반도체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소외받으면서 계속해서 또 추세를 좀 이뤄갔습니다. 그래서 한 21선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버텨내고 반등 이렇게 나올 걸로 봤는데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수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좀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섹터 종목들이기 때문에 수급 종목들이죠.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무너졌고요.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만 회복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밀렸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또 있는 것이었고 고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저점 17,500원까지 한번 버텨볼까 그런 고민. 그러면 61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좀 돌아 나가는 흐름을 한번 또 상상을 해봤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저는 안 좋다라고 보고 있었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도 뭐 고집 부리다가 큰 손절로 이어지기 전에 좀 짧게 끊어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중에 좀 손절로 대응을 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좀 손절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지금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 섹터는 뭐 말할 게 없죠. 왜냐면 장이 안 좋으면 이 섹터 종목들은 힘을 낼 수가 없죠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테마주들 다시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장이 안 좋으니까 보통 이제 장이 안 좋게 되면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쪽이 좀 움직이게 되죠.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잠깐 뭐 이제 유승민 테마로 대신정보통신이 좀 움직였고요. 뭐 여의도 근처에다가 집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뭐 전해지면서
좀 뭐 급등이 나왔고요.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도 써니전자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시세를 오후장까지 이어가지는 좀 못했습니다. 일단은 정치 관련주는 뭔가 좀 일단은 뭐 야당 쪽의 인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뭔가 좀 아주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시세가 좀 반짝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뭔가 좀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반짝 상승했다가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오늘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3시인가 뭐 또 뭐 이제 재판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 좀 그냥 잠깐 꿈틀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굳이 뭐 우리가 매매 공략을 할 만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구경만 좀 했는데요. 장중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오후장에 또 낙폭을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얘가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이 21선 종가상 안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 위해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장이 좀 밀려서 그런지 종가상 2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. 지금 시간에서도 좀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심 이벤트는 저번 재판 때 이때였나요? 한번 있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뭐 새롭게 받아들여질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 이제 구경하는 정도라면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최근에 뭐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은 KPM테크 휴머니젠 관련주 있죠. 텔콘 RF 제약이랑 KPM테크가 정말 무서운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도 상한가를 거의 터치했다가 종가 부근에서 쭉 한번 밀어버리더니 지금 시간에서 다시 상한가를 마는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. 어마어마하고요. 최근에 뭐 신풍제약이나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들만 봐도 쉽게 고점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진짜 요즘 장은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뭐 쉽게 뭐 제가 뭐 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장중에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기면 상당히 매매하기가 뭐 또 수익 내기가 또 그 고점에서의 두려움만 이겨내면 또 수익 내기가 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강한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특히 바이오주들이 이제 또 개인들이 매매해가지고 또 뭐 손실도 물론 바이오주 때문에 많이도 나시지만 또 개인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테마 섹터를 보면 또 바이오주이기도 해요. 그래서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고 있고요. 신풍제약은 뭐 그냥 사실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이런 뭐 솔직히 그 어떤 걸로도 뭐 신풍제약이 왜 이만큼이 올랐으며 이런 시세를 내고도 이 고가권에서 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도 설명드릴 수가 없고 뭐 기술적으로도 설명드릴 수가 없고 솔직히 뭐 이제 회사 그 안에 내용으로도 설명드리기가 힘들죠. 그냥 시장의 어떤 그 머니게임의 한 부분으로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이해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매매하고 뭐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대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KPM테크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도 그렇고요.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상 뭐 신풍도 그렇고 뭐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백신이나 뭐 치료제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그 시가총액을 지금 뭐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
어떤 뭐 가치 투자에서의 뭐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. 수급 논리에 의해서 머니 게임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시세를 내주고 있다면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뭐 참여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대신에 대응은 정말 철저히 해주시면서 또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다면 오히려 더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저는 무조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무섭다라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손절만 잡고 보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기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다음에 신풍제약 따라서 이제 신일제약도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얘도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일양약품도 금요일날 뭐 재료 자체로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. 야, 이 일양약품을 저희 리딩반도 이 재료 하나 기다리면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것도 저희가 여기선가 손절치고 나왔었는데 결국은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좀 했어요. 속도 좀 쓰렸는데 아무튼 재료에 대한 지속성은 좀 남아 있죠. 슈펙트라를 뭐 이제 실사를 하러 러시아에서 좀 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더 모멘텀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양약품까지 해서 요 정도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LB 그룹도 핫하죠. 어느새 이때 당시에 정말 요 구간에서 희망을 가지고 HLB 주식을 좀 이렇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3월 폭락장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 뭐 2배, 3배씩 오를 때 정말 이게 상승이 없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번에 이제 다시 뭐 HLB로 치면은 뭐 생명과학은 거의 다 이제 뭐 곧 있으면은 전고점까지 와 있고 물론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HLB를 들고 계시겠죠. HLB는 이제 조금 아쉽죠. 생명과학에 비하면은 이등주가 되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뭐 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리보세라님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뭐 괜찮았다라고 좀 나와지면서 우리가 뭐 일상 이상이랑은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료로서는 상당하죠. 삼상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완전관의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재료 자체로는 좋은 것 같고요. 좀 더 파동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HLB 그룹주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시세를 한번 줬었던 포장재 관련주들 뭐 ABS 관련해서 세우글로벌 있었고요. 얘가 이제 초반에 오를 때만 해도 장중에 시장에서는 홍준표 관련주 혹은 신공항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포장 ABS 관련주로 오른다라고 좀 인식이 되어져서 상한가도 강하게 좀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.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가고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한가 이렇게 이제 기준봉을 만들어내고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를 뽑아내고 고가권에서 뭔가 자꾸 유지해주는 종목들 있죠. 이런 애들이 오히려 고가권에서 변동성 있게 수익을 잘 주는 경우가 많아서 세우글로벌도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는데 혹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리기 위해서 접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 그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있었는데 뭐 반도체 관련해서 SMIC 뭐 테마 있었고 제주반도체 뭐 피델릭스 이렇게 있었는데 시세를 전혀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상한가 뽑고 이런 식으로 죽어버렸죠. 끼케야 요 구간 안에서 반등 조금 주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 뭐 이제 보일러 테마도 있었는데 잠깐 변동성이 있었지만
여기서 좀 그냥 마무리가 좀 되어져 가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미중 분쟁 관련해 가지고 원료의약품 관련 테마도 고가권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듯 하더니 뭔가 시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다라는 게 최근에 형성되었던 테마들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나마 조금 흐름을 견뎌내면서 버티고 있는 게 CMO 관련주들인 것 같고요. ST팜은 뭐 이제 개별적으로도 조금 이제 호재 재료는 좀 있긴 했지만 유바이오로직스도 바닥권에서 다시 흐름 만들고 지금 올라가려는 상황이고요. 시간에서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쪽 요렇게는 지금 뭐 관종에서 지금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, 지금 그나마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CMO 관련주들 바이넥스, ST팜,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지금 공략해 볼 만한 테마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뉴딜 관련주들 중에 이제 휴네시온 정도, 요 정도. 얘도 내일은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줘야지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면 여기도 조금 그냥 상한가 뽑아내고 마무리가 되는 느낌으로 가버릴 것 같은데, 뭐 개인적으로는 거래도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.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다시 흐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휴네시온이 대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제가 언급은 드렸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. 대신에 중장기로 보면 회복해 갈 가능성은 좀 높다. 그러니까 단기 조정, 중장기는 괜찮다.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일단은 뭐 LG화학 자체로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밀리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. 22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23일 새벽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고 2차 전지 섹터에는 지금 최고의 이슈고 이벤트죠.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 아주 큰 리스크가 될 만한 그런 발표나 이벤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,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최근에 뭐 트윗하는 것들이나 발언들을 들어보면 상당한 자신감을 자꾸 내비쳐서 또 조금 또 불안한 거는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배터리 데이 때 발표가 뭔가 좀 지금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한테 기대감을 주는 뉘앙스로 좀 끌고 왔는데, 까고 났더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라고 보여지면 오히려 우리 2차 전지 섹터에는 뭐 훈풍이 한번 불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걱정하던 대로 뭐 굉장히 뭐 독립적인 그들만의 배터리가 개발이 되어진다라거나 하게 되면 조금 뭐 조정은 또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는 보고 있고요. 오늘도 장중에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움직임은 있었는데 약간 좀 종목별로 좀 뭔가 개별 장세를 띄었습니다. 개별 종목들끼리 오르는 애들은 올랐지만 떨어진 애들은 또 떨어지면서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상승하는 그런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최근에 뭐 괜찮았던 5G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얘네들도 그간 어찌됐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뭐 종목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61선이나 121선 정도까지 깊은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기간 조정 거치고 시장이 회복되면 그때 가서 한번 또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, 일단 뭐 아직까지 그나마 가장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은 RFHRC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.
솔리드 같은 경우도 추세를 거의 완전히 이제 이탈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고, 에이스테크는 그나마 역시 대장은 대장이라고 봐야 되나 봐요. 지켜내고 있는데, 얘도 여기 가격대 깨면 61선까지는 한번 또 밀 것 같습니다. 거의 대부분의 지금 5G 관련주들이 61선 조정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. 지금 버티고 있는 게 RFHIC랑 에이스테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이렇게 어려울수록 시장에서 지금 어떤 테마, 어떤 섹터가 강한가, 그것만 좀 집중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높더라도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, 강한 테마, 섹터 위주로 집중해서 좀 매매를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